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업을 듣고 안 듣고 오늘 요 3요소까지 이게 30%나 돼요. 그리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뒤에. 여기만 잘 듣고 나도 법대에서 민소법 배운 것보다도 훨씬 더 관련되는 워밍업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 뒤에도 굉장히 익숙해질 거다. 그리고 소송법은 수단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학설이 좀 나오는데요. 학설이 깊이가 없어요. 민법이나 집행법하고 달리 얄팍해요. 그리고 판례 위주로 알면 돼. 법무사 시험은 학설 아예 안 써요. 판례만 써. 변호사 정도 대부분 판례 위주로 써요. 학설은 그냥 잠깐 원고만 몇 개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절차 생소한 걸 노출시키는 게 자꾸 일반화시키는 게 문제지 해볼만 하다니 그렇다면. 근데 그게 어려워 생각보다 혼자 하기가. 자, 이번에는 소의 의의 종류 판결을 요청하는 거고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 이행해소는 현재 이행해소와 장래 이행해소 앞에만 한번 나오고 만다. 여기서만 나오고 말아. 여기서. 확인해서는 확인의 이익, 그것도 여기서 나오고 말아. 형성에서는 판결을 받아야만 변동되는 형성권, 실체법상, 소송법상, 그 다음에 형식적 형성해소, 이렇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게 나오더라도, 워밍업만 잡은 거야, 워밍업.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게 다야. 그 연기나 일기 할 때 지금 얘기한 거 이상 안 해요. 여기서부터는 문제 풀기 바빠가지고 아예 안 해. 이게 오늘 워밍업 시간이 오히려 기초다, 기초. 요건. 소송 요건은 이게 소송법상 빨간 글씨가 중요해. 적법한 취익을 받기 필요한 요건. 이걸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 이게 이제 요거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 갖출 요건이다. 그 소의 적법 요건과 개개 소송 행위의 요건과는 구분된다. 개개의 행위 요건이 흠이 있을 때는 그 행위만 무효가 되지만 본 판결에 지장이 없지만 소가 적법 요건을 못 갖추면 이거 밥상이야, 밥상. 이게 소송 행위. 요거 소송 행위. 이렇게 소를 대상으로 증거 신청하거나 관할 합의하거나 소송을 나중에 용어들이 생소하죠. 보두청과 이런 건 뒤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요것만 없던 거로 되는 거지 소 재판에는 지장이 없다, 이 소송. 그래서 이걸 자꾸 알아둬야 돼. 나중에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면 이걸 항소를 하면 그러면 2심 밥상이 또 차려져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소가 기각됐다, 졌다 재판에, 또는 각하됐다, 이 말하고 항소가 기각됐다, 각하됐다는 말하고 많이 다른 거다. 이건 원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고 올라온 항소를 기각한 거라. 이게 그대로 살아남는데 이거는 기각되면 청구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요런 용어 자체를 청구기각, 항소기각, 그 앞에 말을 집중해버릇하면 별거 없는 거다, 이게 또. 이거 뒤에 나올 거 잠깐 미리 얘기한 건데요. 지금은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다. 그래서 요건에는 소의 3요소,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소송 요건을 설명해서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해야 돼. 근데 상징적으로 소의 3요소, 법원에는 관할권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하나만 갖다 놨어, 일부러.
당사자 소송물, 당사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적격이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법원 소송물에 조금 이따 볼 것, 권리보호 자격이 있고 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 이게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야. 이 3요소 적격이 있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 뒤에 본 특수소송, 장래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더 있는데 일부러 언급을 안 했어. 이거 많은 거 다 외운다고 뭔 소용이 있냐고, 이게. 예를 들면 빠지지. 상징적으로 이해만 했으면 되지. 그 이해도 자주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 것만 하면 되지. 이승 교수 책이 어려운 거는 이사뜻이 갖다 놔가지고 있다가. 또 소송을 해서는 안 되는 장에서 중복 소송 안 된다고. 벌써 익숙하죠? 기판력 있는 것도 재판하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 그래야 적법해진다. 이걸 못 갖추면 안 된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야. 이 소송 요건,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이게 직권 조사 사항이다. 이렇게. 상대방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항변 안 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해서 이건 판단하는 거. 소송 요건 중에는 직권 조사 사항이 아닌 항변 사항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야만 문제가 되는 거. 이의 제기 안 하면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뒤에 보는 거야, 이걸. 직권 조사 사항이다. 대부분이. 또 일정한 경우는 항변 사항도 있다. 대부분은 직권 조사 사항, 원칙이 예외가 있다. 예외가.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야. 어느 거는 항변 사항이고 어느 건 직권 조사 사항인지를 공부하는 거지.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든 요건은 언제까지 갖춰야 되느냐. 소송 요건은 원칙이, 원칙과 예외가 자꾸 반복되면서 이걸 자꾸 익히는 거예요. 원칙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다. 처음에 부존재하더라도 이때까지 구비하면 된다. 거꾸로 소제기 당시에 구비했더라도 나중에 없어지면은 안 된다. 본안 판결을 못 한다.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이거 이제 뒤에 이걸 자꾸 하나 공부하는 거야. 이거 이제 관할권 있는지는 소제기 당시만 갖추면 되고 그 뒤에 관할이 변동이 들어도 지상을 안 준다. 관할 항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와 닿으면 끝난 거예요. 반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 목차만 외우고. 목차도 정해져 있어. 또 소송 진행 중에 사망했다. 재판하다 사망하면 그거는 각하가 아니라 소송이 중단이 된다. 중단.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 얼게 파트별로 공부한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안 보고 다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소송 요건은 이렇게 돼 있다고. 요때까지 변론 종결시까지만 갖추면 되는데 관할 말고는. 근데 이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그래서 1심과 2심을 우리가 사실심 그래요. 대법원 3심, 대법원을 법률심 그래요. 법률심. 그래서 사실심 종결시까지만 갖추면 된다는 걸 자꾸 구구단 내두시 이건 외워놔야 돼. 어쩔 수 없이. 기본 개념들을. 그리고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외울 게 없어지는 거야. 상식이 돼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에 암기할 걸 몇 개 암기는 해야지 결국은. 근데 줄이고 해서 전날 바로 들어가는 거. 시험 당일날 보는 거 사람 못 당한다니까. 자, 이렇게 조사 결과 소송 요건이 이 판단을 넘겨놓고 기각, 본안, 기각 판결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소송 요건의 선순위성, 소송 요건 흠결이 있으면 그걸 먼저 판단해야지 기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소송 요건이 있고 선순위성,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 대해서 본안 판결을 내려 이 기각 인용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재판을 2번 하는 줄 알아. 소송권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줄 알아. 설명이 잘못 읽으면. 그러나 재판할 때는 짬뽕으로 들어와.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에 막 요건도 안 갖췄고 뭐 안 갖췄다 막 또 내용도 안 맞고 막 짬뽕으로 막 들어와. 판결 내릴 때, 판사가 판결 내릴 때 요건 흠결이 발견되면 각하를 해야지 기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재판할 때는 순서대로 너 언제까지 소송 요건만 내, 그 다음부터는 본안만 해, 이렇게 안 되고 처음부터 막 짬뽕으로 막 들어와. 뭐 이게 판결 내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1심에서 요건이 흠결된 걸 모르고 인용 판결이나 기각을 했어. 본안 판결을 했어. 2심에서 보니까 요건을 못 갖췄네. 그러면 1심 판결을 없애버리고 각하시킵니다. 마지막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있으면 본안 판결을 못한다. 요 말만 알면 돼. 요게 있으면, 소송요건 흠결 있으면 본안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말만 알면 되지, 제출하는데 순서가 있거나 막 이런 건 아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알아요? 사행위 소송이라고 재산 빼돌린 거 회복하는 소송이 안날로부터 빼돌린 걸 안날로부터 1년이거든. 이거. 무자력자가 재산을 와이프 앞으로 빼돌렸다. 원상복귀해라. 1심에서 이겼어. 승소. 너 빼돌렸구나. 2심에서 재판하다 보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재판했네. 그러면 파기하고 각하 요건 흠결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소 파트 가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건 흠결이 드러나면 본안에 판단하면 안 되고 각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하 재판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본안 판결하는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 뒤죽박죽되고 변론 종결한 다음에 판사가 판결문 쓸 때 요건이 있으면 각하라는 얘기예요. 각하. 각하 판결을 본안 전 판결, 이걸 실무상 본안 전 판결 또는 소송 판결 그런다. 이 사건을 각하한다. 이렇게 판결, 사건 번호, 원고, 피고, 주문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각하한다. 요거와 다른 점이 뭐야? 기각한다는 다른 거야. 기각. 이건 본안 판결을 한 거야. 각하는 본재판 안 한 거지. 각하는 본재판 안 한 거야. 각하. 이렇게 이기면 주문이 돈을 줘라. 이건 인용 판결. 요거는 기각한 거. 본안 판결 진 거. 이건 본재판 안 하고 각하한 거. 그래서 소송법은 각하할 거냐 기각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인용 내용은 안 봐. 이 본안 판결할 거냐 각하할 거냐만 물어봐.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판 공부 양이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당사자는 누가 이기느냐가 천우의 관심인데, 소송법은 그거 누가 이기는지 민법으로 따라지는 거야. 소송법은 절차만 공부한다고. 본 판결할 거냐 말 거냐만.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의외로 생소해서 그렇지 별거 아니라고. 이제 중요한 소송물을 볼게요. 오늘 소송물까지 보고서 여기에 제일 말씀드립니다. 여기 소송물 관할 당사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소송물이라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부담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걸 넘어가야 돼. 지금처럼만 넘어가면 돼. 그래서 이제 끝나고서 이따 오후에 관할하고 이건 되게 재밌어. 쉽고. 여기 마지막으로 막바지 남은 거 소송물까지만 하고 좀 식사하고 에너지를 보충해서 짧게, 아주 쉬워요. 요거는 요것도 짧게 워밍업을 한 다음에 관할
당사자까지 끝나고 나면 30%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 매개 개념만 중요한 거 시간 되면 제가 설명해서 사실은 요거 할 때 또 설명하고 또 하면 끝나는 거지만 입문반이니까 30% 입문 과정에서만 잘 하면 되는데 이것만이라도 충실하게 해놓고 시간 되면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 거기에 맞춰서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를만 하면 돼. 자기화 시키는데 수송물이 이제 첫째 당사자가 소송물을 정하게 돼 있어. 3요소. 소송의 객체, 소송물. 요게 이제 중복 소송이냐, 똑같은 소송을 왜 또 했냐, 처분권주 위반이냐, 내가 소송으로 청구한 거를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또 기판력의 범위, 객관적 범위, 소치한 다음에 재소금지, 똑같은 소송이냐, 여러 가지의 표준이 돼요. 이 소송물은 원고가 청구하게 돼 있어, 원고가. 여기서 구분한 게 중요한 첫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소송물과 말 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 청구의 목적물, 계쟁물을 헷갈리지 마라. 자, 토지 인도할 때 토지, 건물 철거할 때 건물은 소송물이 아니라 계쟁물이다. 이거 보세요. 이 건물 가비을에게 철거하라, 인도하라. 그럴 때 소송물은 철거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인도 청구권. 피고에 대한 실제법상의 청구권이지, 이행 청구권이 소송물이지, 건물 자체는 계쟁물이라는 거야. 이게 소송물이 아니다. 이거를 청구의 목적물, 계쟁물, 이거는 소송물이 아니다. 이 철거 청구권, 이게 소송물이다. 이걸 잘 구분하는 게 나중에 소송물의 범위를 공부할 때, 또 소송물 양도 있어요. 승계 구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계쟁물을 승계한 거냐, 소송물을 승계한 거냐 구분해야 돼. 잘 구분이 안 가더라도 이 구분만 하면 돼. 참고로 드릴게요. 잘 보세요. 요게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요게 갑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가. 갑. 가지고 을이 낙찰을 받았어요. 을이 낙찰을 받았어. 자, 여기에서 갑의 아파트를 경매할 때 경매 대상이 뭐냐? 아파트가 경매 대상이야? 아파트에 대한 갑의 소유권이 경매 대상이야? 이런 생각 안 해봤죠? 몸과 육체와 정신 분리 생각 안 해보듯이 그냥 묻어서.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기본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헷갈려. 그래서 소송물은 아까 권리나 법률 관계가 소송물이다. 실제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가 소송물이다. 이걸 알아둬야 돼. 철거 청구권, 인도 청구권이 소송물이지 대상물이 소송물은 아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권이 승계되면 소송 승계가 되는데, 기판력이 미치는데 대상물만 넘어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분쟁이 있다. 계쟁물의 승계냐 소송물의 승계냐. 물론 열의 아홉은 겹쳐요. 소송물도 승계하고 이게 겹치는데 겹치지 않는 경우가 생겨. 그때 어디를 봐야 된다? 소송물은 이거다, 이거. 권리나 법률 관계가 소송물이지 대상물은 아니다. 이거를 참고로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어. 이거 가지고 엄청 헷갈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 결론에서 판례가 소송물을 승계한 것만 소송 승계가 되고 기판력이 미치고 계쟁물 승계는 안 미친다. 따로 재판해라. 그거 이해할 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거 계쟁물과 이거랑 소송물과 이게 소송물은 권리. 그래서 구의로는 판례가 이거야. 지금 판례만 알면 돼. 사례 풀 때도 이 실체법상의 아까 패널리스 있죠. 자꾸 반복되죠. 계속 반복돼. 지금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 워밍업인데
들어가서 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이게 소송물이다. 소송물. 실제법상 권리 법률관계가 다르면 소송물이 별개다. 따라서 목적이 같더라도 실제법상 권리가 여러 개면은 여러 개의 청구권 이행해서 형성해서에서는 여러 개의 형성권 확인은 얘기 안 하잖아요. 나중에 나오는데 확인해서는 청구 취지만 가지고 소송물이 결정된다고 신구 이론에 이론이 없어. 그래서 소송물 논쟁은 이행해서하고 형성해서만 논쟁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청구권 경합한다는 게 여러 개의 실체법 형성권 따로따로 하면 소송물이 여러 개다, 여러 개. 이걸 실체법상의 청구권으로 소송물을 본다 해서 구이론 그런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 청구라도 A, B 두 개의 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에 주장하면 소송물의 병합, 객관적 병합. 우리가 소송법 맨 뒤에 판결 끝난 다음에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이렇게 나오거든. 객관적 병합으로 보고 A를 주장하다 B로 바꾸면 청구의 변경, 소송물의 변경,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이 아니라 심판 대상의 변경으로 보고 A 권리 가지고 재판했다가 B 권리로 또 소송을 하더라도 중복 소송이 아니야. 중복 소송은 동일한 소송물을 또 들어올 때 중복 소송인데 소송물이 다르니까 중복 소송이 아니야. A 권리 가지고 패소한 뒤에 B 권리 가지고 또 소송을 제기해도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아. 소송물이 별개니까. A 권리 가지고 재판을 들어갔는데 B에 대해서 재판해버리면 처분권주 위반이야. 실제법상의 권리가 소송물이 기준이 된다. 현재 판례다. 실무다. 현재 판례 실무다. 우리 수험생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신이론을 공부하게 되지. 근데 이거는 어느 결론을 따라야 된다는 건 없어요. 소개만 하면 돼. 답안지에. 소개만 정확하게 하면 돼. 내가 이 학설을 택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쓸 시간도 안 되고. 근데 알아는 일 있어야 되니까 전체가. 이거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소송법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구 취지 또는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이거 좀 추상적이죠? 이거 설명을 좀 떠보면 돼. 이걸 소송법적으로 본다. 소송법설. 신소송물 이론이다. 실제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고 소송물을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법률적 관점이나 공격 방법에 불과하다. 이게 두 개로 나뉘어. 다시 2분 지설과 1분 지설. 2분 지설은 뭐냐면 청구 취지 플러스 사실관계. 소송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은 거예요. 예가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실제는 많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알면 돼. 이게 교통사고 나는 거야, 사고. 교통사고가 이신교수님 책 기차 교통사고든 택시 교통사고든 버스 사고든 노무사 산재 사고도 똑같아. 산재 사고든 사고로 손해 입은 경우에 사고는 하나죠. 교통사고는 산재사고도. 근데 A가 교통사고 채무불이행, 운전계약불이행, 운송계약 제대로 못한 거지. 불법행위예요. 이게 두 개. 이거는 이제 이게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청구권이 두 개잖아. 이러더라도 구이론은 이게 청구권이 다르니까 구이론은 소송물 두 개로 보지만 신이론은 한 개로 봐요. 왜? 사실이 하나니까. 이게 하나니까. 사실은 하나인데 권리가 두 개면 신이론은 1분지설은 조금 이따 볼 1분지설은 이거 1원설은 청구 취지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물이 하나고
이원설도 사실이 한 개니까 교통사고. 근데 구의로는 청구권이 두 개니까 요 교통사고 사례만 알아두면 돼요. 모든 걸 이거로 비춰야지. 안 맞아. 쉽지 않아. 교통사고만 염두에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사실관계가 두 개라면 두 개. 여기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관계가 두 개다. 이렇게 사실 또 하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소송물이 두 개라는 거야. 얘도 한 가지밖에 없어. 이게 뭔지 알아요? 물건을 팔아. 을한테 물건 매매, 사실 하나, 물건 매매, 물품 대금 청구권. 근데 이 물건 대금 지급하려고 어음을 발행했어. 2번, 어음 발행. 자, 위에는 교통사고 하나인데, 밑에는 물건도 팔고, 어음도 발행을 했어. 행위가 물건도 팔고, 어음도 발행했어. 그러면은, 물건 대금 청구할 때, 물품 대금으로 청구하는 거하고 어음금으로 청구하는 거하고 소송물을 따로 본다. 이분지설은. 왜? 사실관계가 두 개니까. 물건도 팔고 어음도 발행했으니까. 이건 두 개의 사실관계. 물건도 팔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소송물 두 개로 본다. 두 개. 일분지설은 청구 취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청구 취지만이 소송물이다. 가장 느껴보죠. 따라서 청구 취지에서 한 개의 판결을 구하면 이게 두 개의 권리,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으로 구하든 사실관계 두 개, 매매 사실과 어음으로 구하든 청구 취지만 가지고 소송물은 한 개다. 결론은 실제법상의 권리, 청구 원인의 권리마다냐? 신이론은 1분지설은 청구 취지만 가지고 할 거냐? 2분지설은 청구 취지만 하되 사실관계가 다르면, 청구 취지만 하되 사실관계가 같으면 그 불법행위, 교통사고는 사실관계 하나니까 이거는 하나지만 물건 팔고 어음 발행하고 두 가지니까 이건 두 개. 이렇게 사례를 더 있지를 않아요. 오로지 딱 하나야. 뭐야? 교통사고 난 거랑 물건 팔고 어음 발행한 거랑 이 사례만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좀만 더 하면 돼. 그리고 그게 다야. 다만 청구 취지만 가지고 한다는 일분지설에서도 예외가 있어. 일분지설에도. 왜? 금전 청구는 청구 취지 가지고 알 수가 없거든. 그게. 물건 대니 매매. 그러니까 이것도 대체물, 특정 모델의 대체물, 맥주 50박스. 그럼 맥주가 어떤 맥주인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금전제급이나 대체물 소송에서는 이게 청구 취지에서 손해배상인지 대여금인지 안 나타나니까 또 대여금이라면 한 개인지 두 개 합친 건지도 안 나타나니까 청구 원인을 참작을 해야 된다. 청구 원인을 참작해서, 다만 청구 원인은 참작만이지 청구 원인 때문에 소송물이 특정되는 건 아니고, 청구 원인은 이게 식별하기 위해서 대여금인지 물품 대금인지를 보충을 받아서 청구 취지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런 거였죠. 여기 책엔, 우리 이신규 교수님 책에는 저 뒤에 나와요. 뒤에. 앞뒤를 짬뽕해 보면 이게 사실이 전혀 매매대금 사건 여기 이거 대여금으로 그림이 잘못됐네. 매매대금, 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이렇게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면 매매, 대여, 임대차 보증 이렇게 사실관계가 다르면 청구 취지는 똑같잖아요. 피고는 거에게 1억 원을 줘라. 여기는 안 쓰게 돼 있잖아. 청구 원인에서 매매인지 대여인지 임대차 보증인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면 신고 이론할 거 없이 사실관계가 다르면
수속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신구 차이가 없어요. 신이론도. 청구치만 본다고 해서 매매고 대여금이고 이것도 청구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소속물 이론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놓고 저 뒤에 청구 변경에서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사실관계가 전혀 청구 기초 사실관계가 다르면 수속물이 다른 건 다툼이 없고 분쟁이 되는 건 이거 하나라니까. 이렇게 사실관계가 한 개인 경우 교통사고 청구치 손해배상이잖아. 청구 원인이 이렇게 실체법상 민법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도 가능하고 이때 구의로는 수속물이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별개니까 두 개라는 거고 신이로는 1분지설은 이것만 보니까 당연히 한 개고 2분지설도 이 경우에는 사실이 하나니까 수속물이 한 개라는 거고 사실이 두 개인 경우 매매하고 어음 발행한 경우 이 경우 여기 매매대금하고 어음금이잖아. 구의로는 당연히 청구권이 다르고 수속물이 두 개고 신이로는 1분지설은 이것만 보고 하고 2분지설은 사실이 두 개니까 이건 별개다. 이게 다예요. 이걸 안 보고 쓰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왜? 이거 시험 나오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건 구구단처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판례 입장을 보면 판례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험에 판례를 설명하지도 안 나와요. 책에 나오니까 이해를 위한 거야. 판례는 맨 위에만 알면 돼. 맨 위에. 그리고 맨 밑에만. 구의론이다. 구세법서. 청구 원인에서 밝혀지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수속물로 본다. 청구 원인에 따라 구분된다. 그래서 청구 원인의 청구권이 독립형적이면 수속물 별개다. 판례가. 그래서 여기 이전 등기하고 말소 등기를 구분해서 이전 등기 사건에서는 원인이 다르면 앞에서 매매, 뒤에서 취득시 완성 이렇게 원인이 다르면 수속물을 다르게 본대. 근데 말소 등기 사건에서는 말소 원인은 상관없대. 이건 동일하대 이거는. 근데 우리가 물권법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래도 그냥 이혼 사건에서 이혼 사유마다 부정행위, 악의 유기 이런 이혼 사유마다 수속물이 별개라는 게 구의론이야. 재심에서는 재심 사유마다 소속물이 별개래.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신체 상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소속물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적극적 손해, 치료비 나간 거. 소극적 손해, 내가 입원하는 동안에 일을 못해서 못 버는 거. 이걸 일실이익 그래. 잃어버린 손해. 그 다음에 위자료. 이게 손해가 수속물이 따로따로래. 이거가 손해 3분설이야. 판례가. 실무가. 소속물이 따르기 때문에 3억을 합쳐서 1억 청구하더라도 수속물이 다르기 때문에 3억만 넘어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넘어가면 안 돼. 근데 1억을 청구하는데 1억 2천, 이거 8천, 똔똔이가 맞아도 이건 처분권조 위반이래. 이거 청구가 넘어가면 안 돼. 항목에 구속돼. 소속물이 별개다. 이런 걸 지나가면서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계속 반복돼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만 보고 마칠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면 소속요건 소속물 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소외이익, 아주 수상적인데 잘만 집중하면 큰 법이고 넘어가자마자 관할이기 때문에 또 당사 아파트 가서 관할 쉽게 넘어가고 관할 이렇게 넘어가면 앞부분이 한 달 동안 할게. 몇 시간 만에 앞으로 한 달치 공부량이 어느 학원 가나 한 달치 공부량이 엄청난 워밍업이 된다. 3분의 1, 30%가 먹고 들어간다. 그 뒤에 조금 더 하면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일부 청구. 이렇게 1억 원 가분 채권 쪼개서 1억 원 채권인데 얘가 4천만 원만 청구 들어온 경우 6천만 원 남겨놓고 소속물이 이게 4천만 원만 소속물이냐
1억 전체가 수속물이냐? 이게 이제 일부 들어온 것만 수속물이다. 전체가 다 수속물이다. 지금 판례는 일부라고 명시를 했으면 4천만 원만 수속물이고 아무 소리 안 했으면 4천만 원 들어왔어도 1억이 다 수속물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론에 가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판례는 이제 이렇게 명시한 경우, 명시설 그래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 이거로 끝나면 왜 끝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억 원이 있어요. 물품 대금이에요. 물품 대금. 물품 대금 시효가 3년이에요. 3년. 1억 원. 근데 여기에 2019년 2월 28일이 만기야. 이 물금 변제기. 2023년 2월 28일 날이 시효 만료일인데 2월 28일이 얘가 일주일 남겨놓고 1억 중에 4천만 원만 들어왔어. 재판이. 일주일 남겨놓고 4천만 원만 걸었어. 그리고 나서 시효 지나고 나서 4월 달에 2024년 4월 달 시효 지나고 나서 나머지 6천만 원을 추가했어.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시효 되기 전에 들어왔으니까 시효가 안 걸리지만 이거는 시효에 걸린 거냐?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돼요. 4천만 원만 들어왔어도 전체가 수속물이었다고 보면 6천만 원도 중단이 된 거고, 요것만 소속물이라고 보면 요것만 중단되고 요건 중단이 안 된 거고, 명시했느냐에 따라 본다면 명시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이런 바탕이 연결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양이 좀 되다 보니까 그게 에너지가 좀 필요한 거지. 하루만 가져면 안 돼. 근데 그런 바탕이라 이게 일부 청구가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행해서 형성해서 청구권, 형성권, 청구권, 형성권이고 확인해서는 판례가 청구 취지만, 통설 판례가 학설도 청구 취지만 가지고 확정되는 게 신구 이론에 대체적으로, 그래서 수속물 이론에서는 확인은 문제가 안 돼. 논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한다. 이 확인에서는 소속물이 언급이 안 되고, 소속물을 논하나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25점짜리 낼 것도 아니고, 나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모든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 모든 시험에서 소속물을 설명하라 나온 적이 1도 없다. 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보시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지금 1시 10분이니까, 2시 10분부터, 이제 2시 10분부터 나머지 뒤엔 수월한 거, 조금 더 남아있는 소의 이익 부분만 조금 집중하고, 그리고 나면 관할, 당사자 하면 오늘 입문 과정에서 한 달치 워밍업이 입문이 되고, 그 뒤에 흐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2시 10분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